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몇 해 전 한 이웃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72세의 그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산책을 하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건강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누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건강에 신경 썼던 그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그가 건강을 위해 해왔던 작은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1시간씩 무리하게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비타민과 보조제를 과다하게 섭취했으며 에어컨을 절약하기 위해 여름철 더위를 참는 습관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체에 서서히 무리를 주었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몸을 천천히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영향은 뒤늦게야 드러납니다. 최근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 68%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이런 습관들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러한 습관들을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생각하며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건강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영양제 섭취 보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비타민과 보조제를 섭취하지만 과연 이 습관이 정말 몸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 대한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87%가 불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과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토, 어지러움, 간 손상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수용성 비타민 역시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무리를 주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양제도 필요 이상의 섭취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과 영양제 간의 상호작용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포함된 영양제를 복용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K의 과다 섭취는 약효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자칫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합검진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알아보고 필요한 양만큼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다면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절약 습관 건강을 위협하는 구두쇠 정신. 절약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건강 앞에서는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아끼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아까워하며 드십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것은 좋지만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반드시 제고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여름철 더위를 견디다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겨울철 난방을 줄이다가 저체온증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여름 이웃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떠오릅니다. 평소 절약 정신이 몸에 밴 한 어르신이 전기세를 아낀다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선풍기만 틀어놓은 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위에 지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고 결국 심각한 탈수와 열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절약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거나 반찬 가짓수를 최소화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병원비를 발생시킬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도한 절약보다 자신의 몸을 위한 현명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냉난방 기기는 꼭 필요한 시간에 사용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섭취하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방치된 수면 무호흡증. 작은 증상이 큰 병이 된다. 작은 숨머지 큰 위험을 부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콧꼬리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겨 방치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이는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23배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30%가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뇌 손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이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콧꼬리와 호흡 정지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야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한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심한 콧꼬리를 하셨지만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뇌졸중. 의사는 수년간의 수면 무호흡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상태에 따라 양압기나 구강장치를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여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깊은 잠을 통해 뇌와 장기가 회복되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수면의 질을 방치하는 것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부적절한 약물 복원과 복용. 작은 실수가 큰 위험을 부른다. 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용은 독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약장에는 다양한 약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잘못된 복용법과 보관 상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약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어르신 중 82%가 약을 잘못 보관하거나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원래 포장에 보관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둡니다. 복용 시간표를 작성하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은 주치의와 상담하여 조절합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민간요법과 건강식품 믿음이 독이 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몸을 해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TV 프로그램에는 건강에 좋다는 민간요법과 건강식품 정보가 넘쳐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에 쉽게 현혹되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 암을 예방한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건강 보조제를 구입하거나 주변에서 좋다고 권하는 민간요법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정보만 믿고 매일 마늘즙을 과다 섭취한 한 어르신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저혈압 증세를 겪었습니다. 마늘의 특정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홍삼과 인삼을 과다 섭취한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불면증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음식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몇몇 식품들은 실제로 약물 치료와 충돌하여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강화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요법과 건강식품은 의학적 검증 없이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와 상담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섯째, 잘못된 운동 습관 과유불급의 함정. 몸을 살리는 운동이 때로는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과 관절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무리한 등산이나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운동을 통해 관절을 더 빠르게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산을 오르던 한 어르신은 무릎 통증을 느끼면서도 운동이 약이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등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운동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주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운동은 몸이 가장 경직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큽니다. 근육과 관절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은 염증과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렬한 근력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근육 손상과 피로,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무릎이나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수영,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과 같은 저충격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을 고르게 단련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고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지속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 영양 불균형 식사. 밥만 먹고 사는 습관이 문제다. 밥과 김치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밥과 김치, 국 하나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식습관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훨씬 다양해집니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76%가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근육 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작은 부상에도 회복이 더뎌집니다. 무엇보다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며 피하거나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생선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해가 지속되면 결국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도 중요합니다.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은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과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귀찮게 여기거나 대충 해결하는 습관을 고치고 주기적으로 식단을 점검하며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적 고립 외로움이 병을 부른다.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가 줄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방문이 줄어들며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을 넘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은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수명도 평균 7년 짧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증과 불안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식사 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홉째, 과도한 스트레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병이 된다. 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건강의 시한폭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감정을 억누르며 소가리를 합니다. 자식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 다양한 고민이 있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장병과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 발병 위험도 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은 표현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은 습관의 집합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살리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해친다. 이 말처럼 우리의 건강과 삶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9가지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의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과도한 영양제 복용, 잘못된 운동 습관, 영양 불균형 식사, 사회적 고립, 감정 억제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특히 고령층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치매, 낙상,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 심각한 질병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영양제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 습관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만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작은 습관 변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습관을 선택해 보세요.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은 크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